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2-2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앞서 삼국을 통일하고 승승장구하던 통일신라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신라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시기를 좀 구분해 볼 건데요. 통일신라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676년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삼국통일을 완수했던 문무왕을 시작으로 780년 해공왕까지를 상대라고 볼 수 있고요. 780년 선덕왕부터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를 통일신라 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려드리는 거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통일신라 상대에 해당하는 시기는 신라를 전체로 놓고 보면 신라 중대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전제왕권이 강화되었던 이 시기는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신문왕이 있었습니다. 통일신라는 신문왕이 정비한 여러 제도들을 토대로 나름 태평성대를 이뤘었는데요. 8세기 후반 해공왕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면서 신라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왕이 되자 진골귀족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권력 다툼을 시작한 건데요. 이 귀족들의 난을 96각간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96은 권력 다툼에 연루된 귀족의 숫자를 뜻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결국 이러한 귀족들의 반란으로 해공왕은 살해되고 맙니다. 그 이후 신라 하대는 피 터지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점점 초심을 잃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원창의 난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김원창은 진골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에서 원성왕에게 밀려 자신의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자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김원창은 이때 아예 장안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내세웠고요. 심지어 경운이라는 연호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김원창의 난이 꽤 규모가 컸거든요. 신라가 구주 5소경으로 전국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중 5개의 주와 3개의 소경이 이 김원창의 난을 지지할 정도였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50% 이상의 지지율을 자랑한 겁니다. 이러한 김원창의 난, 신문왕 때의 김음돌의 난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바다의 신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소탕하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과 신라,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무역권을 장악했는데요. 청해진에서 군사력을 키운 장보고는 이후 중앙의 권력 다툼에 연루돼 반란을 일으켰다 살해됩니다. 암튼 이렇게 진골귀족들 간의 피 터지는 권력 다툼 속에서 왕권은 점점 약화되고요. 이 시기 약 150년간 왕이 20명이나 바뀔 만큼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지방의 토착 세력이었던 촌주들이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자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호족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러한 호족에는 중앙에서 밀려난 귀족이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호족, 혹은 장보고처럼 해상무역을 통해 성장한 호족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했던 이 시기,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는데요. 과연 신라 하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선 신문왕이 폐지시켰던 노급이 부활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노급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국가에서 노구로 마을 전체를 주는 게 노급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귀족들의 권한이 약화됐었는데 이제는 귀족들의 세상이니 노급부터 부활시켜야죠. 이렇게 진골귀족들은 노급을 부활시키고 사원과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왕실과 귀족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요. 점점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닥난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해 중앙정부는 강압적으로 농민을 수탈하기 시작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과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노비로 전락했고요. 한편으로는 산속에 들어가 초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도적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세력을 키운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농민봉기는 진성여왕 때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대표적인데요. 통일신라하대 대표적인 농민반란인 원종과 애노의 난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적고적이라고 붉은색 바지가 트레이드마크인 도적대들도 이 시기 활동했었는데요. 이들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 인근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한편 앞서 소개해드렸던 호족들은 자신의 근거지와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독립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지역을 직접 다스리고 스스로를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힘을 키운 호족들은 선종 승려들이나 정계에서 밀려난 육두품들과 손잡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인 호족들이 바로 견원과 궁예 그리고 왕건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만 뒤로 미뤄두고요. 호족들이 손잡았던 육두품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육두품들은 신라의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의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똑똑해도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 한계가 있었던 육두품들. 한때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 등용했었지만 귀족들이 득세하면서 모두 정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육두품 출신 중 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최치원입니다. 중요합니다. 최치원은 정말 신라가 낳은 천재였는데요. 당의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하고 토항소 경문 등을 저술해 이름을 날리던 최치원은 신라로 돌아와 진성여왕에게 사회개혁인 시무십조를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육두품들은 중앙정계에서 뜻을 펼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육두품들은 지방 호족 세력들과 손을 잡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말에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선종입니다. 불교의 종파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종은 지금까지 귀족 사이에서 발달한 종파로 교리와 경전의 이해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선종은요, 참선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곧 부처라고 주장하면서 호족과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러한 선종이 유행하면서 많은 승탑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고요. 이런 모양이 특징적입니다. 또 호족들의 후원으로 전국 각지에 선종사찰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9개의 선종사찰을 구산선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문제에서 승탑 사진이나 구산선문 지도를 보여주면 아, 통일신라 말 선종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 유행했던 사상에는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도선이 중국에서 들여온 이 풍수지리설은 땅의 기운이 개인의 기륭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사상인데요. 이 또한 호족들의 새로운 사회 건설에 사상적 기반이 되어줍니다. 경주는 기운이 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이 되어준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가진 호족들을 중심으로 후삼국이 성립되는데요. 먼저 후백제의 건국입니다. 후백제를 세운 사람은 아까 살짝 소개해드렸던 견원입니다. 견원은 서남의 군진의 장교 출신인데요. 서남해 안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견원은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나름 강력한 힘이 생기자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에 도읍지를 세우고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승우 등의 육두품을 등용해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키워 영토를 확장하는데요. 특히 견원은 신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해 경상도 일부 지역까지 진출하고 신라의 경혜왕과 왕비를 죽이기도 했는데요. 견원이 경혜왕 대신 직접 자리에 앉힌 경혜왕의 동생이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입니다. 그리고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궁예인데요. 이 궁예는 사실 신라의 왕족 출신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 쟁탈전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고 궁을 떠난 궁예는 북원의 호족인 양길의 부하로 성장하는데요. 이후 세력을 모아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장악하고 송악을 도읍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후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고치고 철원으로 천도하고요. 또다시 나라 이름을 태봉이라고 바꿨는데요. 이러한 궁예는 나름 새로운 관등제를 도입하고 광평성이라고 하는 통치제도를 정립해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가 공존하던 이 시대를 우리는 후삼국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뒷이야기는
3단원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두 번째 시간 신라말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무려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라가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잘 보셨죠?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면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맙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신라말 혼란의 사회와 그 가운데 성장했던 호족들,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던 새로운 사상,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 성립된 후삼국 시대와 이를 이끌었던 견훤과 궁예 역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